네, 707 특임반장님, 아마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많은 장소에서 많은 이슈를 하면서 매우 어렵겠지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사실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사를 몇 건을 보니까 707 단장께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느 포인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사령관께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부대와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상급 부대도 그리고 뭐 여당에서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단 김병기 의원께서인지 모르겠으나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으셨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민주당 의원들과 이제 사적 만남이 진행되면서 본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실을 말씀하신다고는 하셨으나 조금 왜곡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곽종근 사령관이 부대와 부하를 살리고자 했는데 손을 내밀어 준 것이 김병주 의원이기 때문에 그 손을 잡았다고 했는데, 저는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그 손을 내민 것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손이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에서 707 단장과 특전사령관한테 제가 필생 가로라는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장유오위, 장수가 비상 상황에서 위급하게 만드는 5가지 중에 필생 가로, 살려고 하면 포로가 될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필생 가로, 오도 가도 못하는 민주당의 포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12월 3일 날 계엄이 있기 전 12월 1일 날 김영현 국방부 장관한테 6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계엄이 있기 전에 707 특임단과 특항단에다가 불시 점검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인지를 시키고 훈련을 준비시켰습니다. 그죠? 예, 12월 3일 당일 아침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시 점검 훈련인 줄 알고 707 특임단과 특항단은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항단의 헬기를 운영하는 부대도, 그다음에 707 특수임무단의 모든 단장 이하 모든 간부들도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슨 임무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다가 국회에 내려서 봉쇄, 확보란 임무를 받았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707 특임단이 들어온 상황은 매우 정말 군인으로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국회, 대테러 상황도 아닌데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임무가 정말 군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07 특임단, 그 정예화된 특수부대가 행동한 것은 거기에 있는 민간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들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터뜨린 것도 당시에 있는 군인이 아니고 그 안에 있던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터뜨렸다라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707이 위해나 어떠한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들이 방어적으로 소화기를 터뜨렸고, 오히려 그 소화기를 터뜨림으로써 혼란은 가중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검찰에도 진술했고 위원장님께도 설명 들었는데, 당시 그 몸싸움 이후에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이 저에게 와서 좀 자랑하듯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해서 저희 부대원들이 들은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 욕설에 대한 사실을 들으면서 부대원들이 잘 참아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07 특임단이
그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소화기를 터뜨리고 오히려 도발을 통해서 폭동을 오히려 유발시키려는 행동을 했.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707이 만약에 그들이 적이었거나 테러 집단이었다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다 제압을 하고도 남는 체력과 전투력을 가진 부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화기를 터뜨리고 육체적으로 폭언과 그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위해 행위를 했지만 참고 그거 상황을 다 극복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707에 있는 모든 간부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국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필생가로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 가서 특전사령관은 미리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10시 30분 전에 1공수 여단에다가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대통령이 임무 지시를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사전 행동을 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1여단장 인터뷰 내용을 봤고 그 내용은 당일 21시 45분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직후에 1여단장께 부여한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시를 특전사령관이 했죠. 그렇습니다. 특전사령관이 내렸습니다. 특전사령관이 내린 거죠. 사전 출동을.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당시에 707 특임단은 문이 앞에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있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는데 유리창을 깨라고 지시한 건 누굽니까? 제가 지시했습니다. 자, 그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는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 즉 거기서 어떤 특별한 것에 누구를 정치인을 끌어낸다던가 요원을 뭐 끌어내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인원들에 대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적인 거기 안에 있는 인원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맞습니다. 해주시면 나중에 부연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특전사령관은 내부 전기라도 끊고 들어가야 되나,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하나 등등을 발언을 한 건 특전사령관 맞지 않습니까? 예, 특전사령관 개인 판단에 의한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전사령관 개인이 내부 전기라도 끊고 공포탄이라도 쏘거나 테이저건이라도 쏘거나 하는 판단을 하고 계엄사령관에 전화했으나 계엄사령관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하지 못한 거죠. 순서는 좀 다르나 설명 다시 나중에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707 특임단의 그날 한 행동은 정말 국회를 장악해서 거기를 완전히 그 군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임무를 받은 국회를 안정화시키고 봉쇄하고 확보해서 시설만을 확보하겠다는 노력, 그 다음에 직접적인 육체적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위원장님한테도 잠시 우려감을 했지만 이 사안이 되게 엄중하다는 것에서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이러는 것들은 각 위원회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다 또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완전성을 갖춘 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그랬으면 하는 것이 사실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 뭐 707 단장이 한 명이 참석해서 하는 이런 것이 아마 뭐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아마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다 계시고 거기서 또 다양한 궁금하신 점이 확인되는 우리 국방위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제가 정중히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차관님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님도 함께 오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에도 야당이 요구하는 걸 제가 다 받아서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국조특위에서 김원태 단장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으면 이 회의를 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불평등한 국회의 균형성을 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